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니스앤컴퍼니의 김정호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입니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는 그 솔리드웍스 서브스크립션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료 렌더링 툴이고요. 기존의 렌더링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셨던 포토뷰 360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요목조목 비교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영상은 독일의 디자이너인 다니엘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상이고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의 빌런으로 나오는 레드스컬의 자동차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비주얼라이즈로 렌더링을 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하고요. 실제 홍보 동영상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비주얼라이즈를 이용을 하면은 이러한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드실 거라 봅니다. 비주얼라이즈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면은 저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뽑아줄 수 있는 CAD 데이터를 위한 고성능의 카메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비주얼라이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는 2016년 2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무료이면서 최고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는 렌더링 도구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솔리드웍스의 데이터에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되고요. 솔리드웍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3D 파일의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즈는 스탠다드와 프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주요 차이점은 무료와 유료, 그리고 정지 영상과 동영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카메라 후보정 기능의 유무에 있습니다. 뒤에 제품 매트릭스가 있으니까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이너, 설계자, 매니저 등이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풍부한 3D 경험을 가지고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CPU와 GPU 모두 렌더링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과 속도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설계자 외에 다른 여러 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비주얼라이즈 장점은 빠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드웨어 가속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렌더링 툴은 CPU만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비주얼라이즈는 동원 가능한 모든 CPU와 GPU를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빠른 렌더링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신 것처럼 10초 동안 렌더링을 했을 경우 CPU만 사용했을 때와 CPU와 GPU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미지의 퀄리티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라이브 업데이트의 기능입니다. 비주얼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렌더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계 변경이 생겼습니다. 다른 렌더링 툴은 변경된 모델을 다시 불러와서 처음부터 재작업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비주얼라이즈는 솔리드웍스 파일 변경이 되면 비주얼라이즈에서 실시간으로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됐으니 다시 불러오겠냐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희는 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변경 사항이 즉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기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굉장히 많은 확장자와 포맷을 지원을 하는데요. 솔리드웍스뿐만이 아니라
3D 맥스, 뭐 카티아, 인벤터, 라이노 등과 같은 다른 타 3D CAD의 파일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지원이 되는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을 해서 불러와야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고 활용의 폭도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능은 비주얼라이즈 프로페셔널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네, 프레젠테이션 모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는 화면에서의 디자인 편집이 아닌 디자인 검토를 위한 실시간 프레젠테이션 최적화되어 있고요. 전체 화면 보기 모드를 통해서 화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미리 세팅된 화면이나 실시간 화면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미지처럼 미리 세팅된 실사와 같은 환경을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비주얼라이즈는 굉장히 쉽습니다. 솔리드웍스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비주얼라이즈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한글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한글 도움말을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 쉽고 편리하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중 뷰포트를 이용을 하면서 여러 시점의 렌더링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프로 버전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보시는 이 드론 이미지는 제가 2016년에 비주얼라이즈를 처음 접하고 아무런 교육 없이 3, 4시간 정도 혼자 스터디를 한 다음에 만든 결과물이고요. 아마 렌더링 시간은 한 3분 내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긴 쉬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에도 솔리드웍스처럼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이나 배경 또는 질감을 검토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고품질의 재질과 환경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재질과 환경이 뭐 합해서 한 1000개 정도의 재질이 제공이 되고 있고 솔리드웍스에서 설계를 하면서 입력된 재질이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주얼라이즈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사양으로 재질 생성이 가능하고 그 생성된 재질을 라이브러리화해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 버전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솔리드웍스에서 작성된 애니메이션을 비주얼라이즈로 불러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얼라이즈에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도 있고 지구의 특정 위치와 시각을 지정을 하면 태양을 조명으로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키프레임 부여 방식으로 파트나, 그룹, 모델별로 선택을 해서 개별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질이나 환경, 조명 등을 세팅을 하고 뭔가 2% 아쉬운 부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에서는 카메라 후처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는 뭐 비네팅이라든지 색상 필터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도가 신경 쓰이신다면은 분할선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구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SLR로 촬영한 것처럼 피사체는 뚜렷하고 배경을 흐리게 해주는 심도 표현 또한 가능하고요. 또 비주얼라이즈 프로에만 적용되는 기능으로는 후레쉬나 자동차 라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블루밍 표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프로펠러나 자동차의 휠에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모션 블러, 그리고 원하는 영역만 우선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영역 렌더링 기능도 프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토샵 360하고 비주얼라이즈가
어떻게 좀 다르고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토샵 360으로 렌더링을 한 이미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더링 시간은 약 12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제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네, 렌더링 시간은 한 2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시간 대비 되게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저는 비주얼라이즈의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재질의 투명도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포토샵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중에 초기 수준의 간단한 검토나 색감 등을 볼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주얼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사와 같은 마케팅 자료나 실시간 발표 아니면 컨셉 비교 등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활용의 폭이 훨씬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포토샵 360 같은 경우에는 애드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버전의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의 사용권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비주얼라이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의 사용권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 패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구분은 스탠다드와 프로로 구분이 됩니다.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는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하고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프로페셔널은 별도 구매 제품이고 이 두 제품의 주요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동영상 렌더링의 가능 여부, 그리고 다중 뷰포트, 렌더링 큐, 카메라의 후처리 등이 있고요. 그 외에는 턴테이블, 영역 렌더링, 실사 조명, 태양광 조명 등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는 경쟁 제품 대비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DNA를 계승을 해서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고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요. 또한 솔리드웍스 사용권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타 부서, 마케팅 부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PT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저를 띄워서 비주얼라이저가 어떤 툴인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비주얼라이저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첫 화면이고요. 아마 이거 201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깔끔하게 간소화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 프로젝트, 샘플 프로젝트, 최근 문서 이렇게 3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새 프로젝트 열기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창에 보시면은 오늘의 팁이라고 해서 비주얼라이즈의 팁 앤 트릭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튜토리얼 보기의 링크, 그리고 2018의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커뮤니티 포럼이라든지 온라인 도움말을 볼 수 있는 링크로 구성되어 있는 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인터페이스를 보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지금 보시는 카마로 클래시카를 열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뷰포트라고 하고요. 뷰포트에 이렇게 모델이 띄어져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상단에는 메인 툴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뷰포트, 요 아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간단한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초급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초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툴바는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숨겨지거나 보여지거나 할 수가 있고요. 팔레트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기능들은 이 아래 보시는 요 아이콘으로 모두 대체가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초기 기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팔레트를 이제 넓게 쓰거나 좁게 쓰는 거에 따라서 화면이 실시간으로 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고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옵션에서 3D 뷰포트의 창 채우기 디폴트 값을 뭐 좀 작은 창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간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뷰포트 내비게이션 항목에서 탐색 모드를 솔리드웍스 CAD로 체크를 하셔야지만 화면에서 모델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솔리드웍스 마우스 컨트롤 방법과 동일해집니다. 이 두 개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메인 툴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툴바를 보시면은 여기 베이스 설정 탭이 있고요. 그리고 뭐 렌더링 도구 선택 도구, 뭐 카메라 도구, 사전 설정 보기, 출력 도구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설정 추가를 하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즈에서 설정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가 되면은 여기에 그 설정들이 나열이 되고요. 렌더링 도구 선택은 현재는 지금 빠르게로 되어 있고요. 미리 보기를 누르셔 주시면은 여기 뷰포트에 보시는 미리 보기 품질이 좀 떨어지지만 딜레이 없이 굉장히 쾌적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빠르게 해주시면은 미리 보기보다 좀 느려지지만 비교적 준수한 이미지의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으면서 뭐 비교적 빠른 모델 핸들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을 누르시면은 미리 보기 품질이 제일 좋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는 이 패스 쓰여 있는 부분이 100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모델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모델에 들어가 있는 파트만 선택을 할 건지 그룹만 선택을 할 건지 표현만 선택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필터링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도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에서 말씀드린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솔리드웍스와 동일한 마우스 이동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사용할 일은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사전 설정 보기에서는 솔리드웍스처럼 원하시는 뷰를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비주얼라이즈 2018부터 추가된 기능이고요. 이 기능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하셨었는데 아주 좋은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력 도구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을 할 때 필요한 옵션들을 지정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뒤에 마지막에 렌더링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뷰포트에 열려있는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는 창이 되겠고요. 자, 이제 팔레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쪽의 팔레트는 솔리드웍스 디자인 트림처럼 이렇게 파트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여기 안에서 해당 파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화면에서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에 있는 파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파트의 모델에 있는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표현 탭에 보시면은 현재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표현을 선택을 하셔도 화면에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표현이 들어간 파트가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런 파트들을 선택을 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이나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CAD 파일을 불러와서 라이브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우선 닫고요. 자, 제가 솔리드웍스를 열어서 좀 먼저 모델 설명을 드리면은 패럿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비밥이라는 드론입니다. 지금 이 드론에 가장 눈에 띄게 들어가 있는 표현은 이 붉은색 하이그로시와 짙은 회색의 하이그로시 두 개의 표현이 가장 눈에 띄고요. 이 드론을 이제 비주얼라이저 둘러왔을 적에 표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저로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이 있는 폴더를 띄워놓고 모델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최근 솔리드웍스 문서에서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설정 불러오기 창이 팝업이 되고요. 자, 지오메트리 탭에서 파트 그룹파에서는 자동을 추천을 드리고 파일 모니터링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솔리드웍스와 비주얼라이즈 간의 라이브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디폴트 값은 꺼 있으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라이브 업데이트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표현 탭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솔리드웍스에서 적용을 했던 표현들이 비주얼라이즈로 가져오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불러오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솔리드웍스에서 입력이 되었던 표현과 같이 불려드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좀 밝은 곳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부스트 모드를 켜서 조금 밝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표현을 바꾸거나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몇 가지 표현을 바꾸고 그 표현을 통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프로펠러를 보시면은 앞에 두 개는 붉은색, 뒤에는 표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의 표현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탭에서 표현 카테고리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메탈릭 페인트에서 파란색, 좀 색깔이 구분이 되기 위해서 파란색 페인트를 가져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냥 이렇게 파트에 옮겨 놓으시면은 그걸로 표현이 바로 입혀집니다. 자, 이렇게 매번 개수가 많게 되면은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복사하는 방법은, 자, 복사를 하고자 하는 표현에서 파트에서 Shift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현이 붙여 넣기를 하고자 하는 파트에서 마우스 Shift 우측 클릭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프로펠러 말고 요거 벨트도 한번 같이 붙여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Shift 마우스 왼쪽 클릭, Shift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표현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표현이 굉장히 쉽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표현으로도 이 파트가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3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구가 3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 얘네를 통합해서 컨트롤을 하고자 하실 적에는 이 3개가 같이 합쳐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 항목 통합이라는 옵션에서 표현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동일한 표현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이번에는 솔리드웍스에서 얘가 수정이 되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변경을 할 겁니다. 요 날개의 살 두께를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분해도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다시 렌더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를 열어서 제가 이 부분 편집해서 이 부분의 살 두께를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2로 되어 있는데 얘를 4로 변경을 하고요. 네, 좀 살 두께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파트 편집을 종료를 하고 분해도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제가 비주얼라이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원본이 수정이 됐다. 다시 불러오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해도와 함께 살 두께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캐드 데이터하고 비주얼라이저 데이터하고 상호 라이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뭐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 뭐 재질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불러와서 재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서 아까 지금 이 창은 닫고요. 아까 불러왔던 카마로 자동차를 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공개를 해드렸던 30분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더 조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HDR 이미지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360도 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환경 탭에 있는 도쿄 아트룸이라는 환경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환경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설명을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화면에서는 이렇게 환경 값하고 JPG 이미지로 배경을 쓸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리만 제공을 하지만 여러가지 장면을 캡처를 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는 크게 로컬과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로컬은 현재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고요. 자, 클라우드에서는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 플러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PC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V, 확인 마크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 아이콘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환경이나 표현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기능을 쓰시려면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로컬에서 쓰시면은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저장되어 있는 재질이나 표현이나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차의 바디 색상을 변경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지 않고 새로 만들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표현에서 표현의 이름은 제가 뭐 new body라고 지정을 하고요. 표현 유형은 페인트,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눌러서 원하시는 색상에 직접 클릭하셔서 또는 이렇게 명도라든지 채도를 입력해서 하셔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뭐 내가 입력을 하고자 하는 색상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은 내가 입력을 하고자 하는 색상이 이미지로 있다 라고 할 경우에 자, 이렇게 원하시는 이미지 색상을 띄워놓고 스포이드를 드래그해서 이미지에 올려놓게 되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카피를 해놓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디 입혀주시면은 오렌지색의 카마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클리어 코트를 좀 높여서 많이 반짝거리게 한 30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고광택의 오렌지색 카마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장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내보내기를 통해서 라이브러리화를 해서 다른 모델에서라든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DR 뷰는 제가 360도 뷰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배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컨트롤 Alt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뒤에 배경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빛이 들어오는 뭐 한 요 정도로 하는 게 좀 이쁠 것 같고요. 자, 차가 이렇게 그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 좀 다소 엉성합니다. 이런 부분은 화면에 있는 바닥 전개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리얼하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뭐 대리석 재질이라든지 좀 광택이 나는 재질이다라고 하시면은 바닥 효과에서 바닥 반사 항목을 쭉 올려서 유리처럼 반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하시면은 바닥 거칠기를 조금 올려서 좀 광택도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닥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 올려놓는 차량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HDR 환경을 아닌 뭐 내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운받은 사진을 이용을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플레이트에서 미리 제가 저장을 해놓은 요 길을 선택을 해주시고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우선적으로 환경 말고 백플레이트 우선으로 이제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요. 얘를 좀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굳이 바닥 효과는 필요가 없겠죠. 바닥 효과 다 꺼주시고 배치를 하려고 하니 약간 어색합니다. 3D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미리 보기 옵션에 있는 그리드 표시를 체크를 하시고 렌더링 도구에서 미리 보기로 변경해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그리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뭐 바닥이나 또는 뭐 바다의 수평선, 지평선을 맞춰서 배치를 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쭉 한 다음에 좀 잘 안되네요. 그리드 마크를 끄고
다시 빠르게로 바꿔주시면은 처음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그림자의 강도를 좀 더 높여서 좀 어둡게 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세팅과 렌더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뭐 풀이라든지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포토 스튜디오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얘는 꺼주고요. 환경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조금 렌더링 할 때 시간이 덜 걸리게 이미지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색 카메라가 배치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 탭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좋아하는 기능이 이 필드 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이 활성화되고 선택 버튼을 눌러서 초점이 맞을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조리개를 뒤로 쭉 밀어서 초점이 맞은 곳 외에는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처리가 되게끔 조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집중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필터에서 보시면은 뭐 조금 더 이 모델에 집중이 될 수 있게끔 비네트를 넣어서 주변을 좀 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어둡게 해서 좀 분위기 있게 만든다든지 밝게 섀도우를 넣어서 조금 저섀도우 느낌이 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노출이라든지 보정값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저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블룸을 사용을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광체가 들어간 표현에서는 은은하게 빛이 나게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고급 탭에서는 이것도 프로 기능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영역 사용을 체크를 하셔서 전체 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는 부분적으로 모델링이 어떻게 됐는지, 렌더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드래그해서 이 영역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옵션을 출력 도구를 켜고요. 저장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장이 될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전 다 디폴트로 좀 놔두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형식은 JPG, PNG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요. 출력 모드는 렌더링, 출력 패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뷰티에 관련되게 좀 부각되게 렌더링을 해주는 거고요. 뭐 광택이 부각되게, 반사가 부각되게, 뭐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링의 크기는 당연히 이제 커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상도도 커질수록 이미지 품질은 좋아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렌더링 설정에서 미리 보기 빠르게 정확하게 대부분 정확하게 아마 모델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렌더링 패스는 디폴트가 100이고요.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이게 높아질수록 더 리얼해지고 더 깨끗해지지만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릴 거고요. 자, 렌더링 장치는 CPU, GPU, 하이브리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비주얼라이즈를 지원하는 솔리드웍스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쿼드로 계열이나 파이어GL 계열일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렌더링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시간 관계상 이미지를 작게 한 700 정도 가로 사이즈 700 픽셀로 해놓고 제가 렌더링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렌더링이 시작이 되고요. 이 아래 보시는 이 패스가 100이 되면은 렌더링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 시간이 1분 내외로 렌더링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셔서
렌더링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블룸, 그러니까 라이트 발광을 하는 모드를 체크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렌더링이 막 끝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직접 렌더링을 했던 이미지,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유저들이 한 아주 퀄리티 있는 이미지의 슬라이드 쇼를 보면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지금 1분 7초 걸렸고요. 1분 7초 만에 이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뒤에 보시는 뭐 그레인 같이 생긴 노이즈는 렌더링 패스라든지 이제 해상도를 올려주시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쇼를 보면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끝나고 나서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설문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이메일로 다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